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7월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장마가 좀 거치는 그런 날씨 같은데요. 예, 아직 무덥고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날씨인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미국장이 이제 강세로 마감해서 그리고 주요 이제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코스피도 상승할 줄 알았는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지수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하루 이틀 상간의 어떤 흐름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강세장의 패턴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로 삼은 부분은요. 신약 없이 글로벌 빅팜은 없다. 네, 이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었냐면,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종합 글로벌 그 제약사, 글로벌 빅팜으로 이제 올라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신약이 없이는 글로벌 빅팜으로 올라서기가 어렵다는, 예,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 케미칼 제네릭 쪽의 어떤 양대축을 가지지만 결국은 신약을 개발을 해야지 글로벌 빅팜으로서 올라설 수 있다. 지금 뭐 일리아 릴리,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이 다 신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이제 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셀트론의 어떤 의지와 지금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은 이 셀트론 그룹의 향후 미래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2020년이 결국은 셀트론이 보다 더 빨리 글로벌 빅팜으로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교착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정말 입지전적인 경영자로서의 어, 본능적인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의 판단과 이분의 강력한 뭐랄까요 승부, 예, 승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음,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셀트리온 그룹이 그동안 외쳐왔던 글로벌 빅팜으로의 도약, 제2의 화제가 되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룹에게는 천운인 거죠. 결국은. CTP27이라는 그 인플루엔자 이제 치료제 신약이 3상으로 진입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받지 않고는 단독으로 행하긴 어려운데 이번 사태는 그것까지 검증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TP27까지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 CTP59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은 곧 CTP27의 성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성공한다면 CTP27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예, 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0.7%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0.14%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GDP가 많이 내려앉은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반영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이유 측면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쏟아냈어요. 거래소에서 3,900억, 코스닥에서 1,300억을 순매도하면서 저는 기관 투자자의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거래 행태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지만 이거 이 기관한테 돈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2월 달부터 체크를 해보니까 보세요.
예. 2월 달부터 매달 계속 순매도하고 있어요.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할 것 없이. 보시면 이제 2월 달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급을 보세요. 예. 기관이 이제 8조 정도 순매도했죠. 개인이 30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24조를 순매도했죠. 그렇죠.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은행 중심으로 기관 쪽 순매도했죠. 연기금은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당연히 빠지면 작동하는 수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사주 매수, 기타 법인들이 자사주 매수로 이것들을 받아냈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이해되죠. 그 자국의 문제들이 엄청 강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들도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할 말 없지만 완전히 거꾸로 탔다는 거죠. 예. 이게 좀 특이하고요. 예. 거래를 완전히 역으로 베팅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운용하는 측이잖아요, 사실은. 운용하는 측에서 아마 사모펀드 문제 발생한 것 때문에 환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사태가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명분상 자금을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뭔가 나아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역으로 타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 완전히 최근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를 거의 뭐 밀어내는 그런 형태의 수급이에요. 좀 아쉬운 어떤 대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언제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나중에 또 올라오면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겠죠? 순매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스마트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는 어떤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주체별 투자자들의 성과는 개인이 완전 압승. 외국인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서 방향을 만들게 될 거고, 기관은 완전히 거꾸로 타는 그런 수급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개인의 승리가 되고 있고 될 것이다. 절대 이 현명한 판단들과 결정들, 그리고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이런 어떤 고성장주의 주도주를 잡았다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투자자라면 기관과 거의 비슷한 거죠. 기관들 지금 거의 뭐 단타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도주를 잡았으면 꾹 눌러 앉는 인내심을 가지는 게 지금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렸어요. 미국의 약간 GDP 영향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일본이 좀 빠졌는데, 하여튼 뭐 최근에 좀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낙폭 보인 모습인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미국 GDP가 잘 꺼졌다는 것 자체가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 결국 SK 하이닉스에 대한 사실 실적이 조금 상당히 좀 좋지는 않죠. 거기다가 뭐 인텔발 그 메모리 수요가 이제 약해지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중심을 둔 SK하이닉스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파운드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어떤 호재를 등에 업고 있는 삼성전 상대적으로 좀 센 어떤 형태.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 부분까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른쪽은 딱 두 부류입니다. 언택트 대장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하고 이제 LG화학, 삼성 S데이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기사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조정을 받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그 정도 체크되고, 코스닥 쪽은 진단키트가 계속 지금 시장을 캐리하고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진단키트를 잡지 않았던 거는 사실 뭐랄까요, 제 기준에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사실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다시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거의 뭐 무중 전 가격으로 38만 원이잖아요. 예, 와,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뚜렷한 명분이나 주도주로 올라섰던 것들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번 장세가 길다는 거예요. 예, 2017년도에는 짧은 랠리였죠. 반도체 사이클 싹 그리고 뭐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이런 것들 팍 튀어서 오래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좀 길게 가는 어떤 형태거든요. 예. 그리고 매드팩도 같은 경우도 5% 튀면서 이거 제2의 알테오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시총이 2조까지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첨보 같은 2차전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요. 일본 증시가 좀 빠졌어요. 예, 뭐 미국의 GDP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홍콩은 보합 정도, 예, 대만도 이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뭐 약보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만 쪽, 예, 중국 쪽, 예, 중국 쪽은 0.7%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강해요. 예, 중국 ETF 제가 이제 좀 추천드렸던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몇 분의 뭐 이제 댓글 질문과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같이 생각해 볼 주제나 질문은 제가 한번 좀 공유를 하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DK라는 분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리제네론의 주가 흐름이 생각처럼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점이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오전에 제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현황 그리고 치료제 만들고 있는 경쟁사들 현황에 대한 어떤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항체 치료제 주요 경쟁사가 일라이릴리랑 리제네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리제네론이 주가가 이제 폭발적이진 않아요.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제 일라이 릴리인데요.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워낙 이제 빅파마기 때문에 사실 시총 규모도 굉장히 크고, 어,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안정적인 구도를 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지금 굉장히 높은 고퍼를 받죠. 예,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80배 정도 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빅파마들하고 비교할 때 이런 빅파마들은 10배에서 20배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빅파마 대비해서 왜 이렇게 평가를 저렇게 받지? 그러니까 같은 항체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이 종목들도 폭발적인 시세를 내지 않는데 뭐 셀트리온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하고 셀트리온의 어떤 지금 어떤 개발 그런 거랑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은 다릅니다. 다르죠. 일라엘리는 이미 신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빅파마가 된 기업이죠. 그리고 이미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예. 뭐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늘어나죠. 매년.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완전히 캐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점유율면에서든 탑티어 선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고성장의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포가 정당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빅파마, 결국 빅파마라는 게 신약을 가진 기업이 신약을 가지면서 뭐 제넥도 하고 시밀러도 해야지 그게 이제 빅파마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시밀러나 제네릭만 한다고 빅파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테바의 한계를 보십시오.
테바가 제네릭의 1등 주자 강자지만 빅파마로 불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조비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늘려가면서 신약 개발 능력들을 보여줘야지만 빅파마로 올라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릴리가 개발한다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성공한다고 미치는 주가 파급하고 셀트리온이 그 항체 치료제를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하고는 차이가 클 겁니다. 셀트리온은 주가 파급력이 클 거고 일라이 릴리는 그거보다는 강할 이제 파급은 있겠지만 상승은 나오겠지만 미치는 영향의 파급도는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약할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미 빅팜이 된 회사와 빅팜으로 나가려고 하는 회사. 매출액이 안정적인 매출액을 내는 기업과 매출액이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시장에서 1등 주자. 이렇기 때문에 주가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밸류, 이제 멀티플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순히 뭐 무슨 다른 빅파마들 이익 내는 거 대비해서 야 무슨 셀트론이 저렇게 뭐 6, 70회도 받고 하냐 고평가 아니냐 재평가 그냥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뭐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또 동감하신다면 또 같이 또 손을 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젠네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개발에 성공하거나 성공의 기미, 중간 결과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팡 튈 수 있겠죠. 주가가. 그래서 이제 리젠네론이 어떻게 보면 시총이 릴리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덧글 중에서 셀트론의 호재는 이미 다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젠이 생각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젠이 오르지 않자 시젠의 호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젠은 날개를 달았고 더 이상 쳐다볼 수도 없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도 이제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하셨는데 공감해요. 네, 저도 공감하고 주가를 한번 볼까요? 시즌의 주가를 먼저 보면요. 사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당연히. 이 정도면 뭐 평가 제대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코로나 이 이벤트 상황 자체, 시장을 지배하는 이 흐름이, 트렌드가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단기 레일로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루즈해졌고 더 격화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이제 가을 되면 2차 폭발적인 증가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뭐 감소 추세가 나온다든지 이래야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뭐 컨센을 조금 낮춘다든지 2분기가 최대 실적이라든지 2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팔아야죠. 근데 최대 실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올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셀트론의 코로나 치료제 이게 뭐 분위기가 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이 들어갔어요. 이제 1상, 2상, 3상 핵심이 이게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과장됐고 소멸됐다는 얘기를 하는 측은 사실 모르겠어요. 각자가 가진 뭐 노하우나 경험이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는 거고 사실 주식하면서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이 공존해야지 주가가 형성되는 거니까 시즌도 누가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셀트론의 이제 주가를 보면 시즌이 여러 번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본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셀트론의 주가를 보면 아니 뭐 이게 지금 1파라면 1파거든요. 예, 이거는 방향을 돌린 파동이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거래 터지면서 방향을 바꾼. 그러니까 1파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의아스럽죠. 아무리 이제 예, 차트적인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게 여기서 맞힌다는 거는 굉장히 예,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단순히 이제 차트가 붕괴됐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일 수 있는데요. 재밌는 종목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도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이게 한미약품 관계사인데, 한미약품이 이제 글로벌 빅파머로부터 기술 수출을 이뤄내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보였죠. 예, 이때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같이 그걸 이제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고요. 주도주죠, 결국은. 근데 이제 한 차례 이제 1차 파동을 보이고 나서 보시면 옆으로 기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툭 밑으로 밀어버리죠. 21선 밑으로 툭 밀어버리죠. 한 번 더 툭 밀어버리죠. 예,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털리죠. 차트 보는 사람들은 예, 이거 무조건 팝니다. 거의 90% 판다고 보면 돼요. 손절 치거나. 예, 여기 툭 다시 밀죠. 예, 이거 안 털릴 사람이 있을까요? 차트 보는 사람들은? 차트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근데 1파동이란 말이에요. 주도주가 1파동에 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셀트론이 진짜 주도주냐? 예, 그거에 대한 논란은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본 파동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펼쳤고, 이 상승의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모습들. 제가 볼 때는 이게 1파동, 여기 2파동,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각도 세우면서 올리는 이게 마지막 3파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주도주는 이런 파동을 보통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대에서 여러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단계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거 떨어진 타다가 다시 올리니까 다시 돌파하는 것 같아서 개인들이 사서 또 물리게 만들고 하면서 고점의 패턴을 만들고 이제 죽는 거죠. 죽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가 이제 주도주의 어떤 메커니즘이고 논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 예. 이번 바이오 장세는 굉장히 세다. 시젠을 봐라. 알테오젠을 봐라.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1파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이런 어떤 논리, 법칙, 원리 같은 거를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얘기해 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뭐, 개미의 셀트리온 접근 방식 재밌어서 이제 한번 가져봤고요. 그래도 뭐, 다양한 어떤 의견들, 올려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개미의 셀트리온 접근 방식은, 첫 번째, 장기 적금을 붓는다는 기분으로 접근해야 한다. 절대 여윳돈도 아닌 특히 대출로 매수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셀트리온이다. 그렇죠. 두 번째, 셀트론의 매출은 내년에도 급성장할 것이 명백하다. 1조, 거의 2조 육박하는 매출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셀트론은 설령 코로나 치료제가 실패한다 해도 글로벌 제약 회사로의 발돋움이 느껴지는 우량 회사이다. 과거 삼성전자 20만원 돌파하자 비싸다고 아우성쳤다. 네. 그렇죠. 장기 성장주잖아요. 뚜렷하게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코로나 치료제 실패한다고 이 기업이 무너지거나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업 자체가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사 실패해도 이 기업에 대한 뷰를 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좋은 주식이다. 목돈을 잠겨두기 딱 좋은 주식이다. 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과
악플러들이 어제 오늘 20만원대 떨어뜨린다. 고점이다. 참 뭐 떨어지면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요. 신기하게 오늘은 악플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게 어제 그제는 진짜 수십 개가 달렸었거든요. 예. 이상하죠? 인위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확실히. 재미있는 현상 같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각자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주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왜 오늘 제목에 셀트리온의 22만 주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이유를 이렇게 제목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찬찬히 이제 소액주주 수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주요 정보들을 보니까요. 셀트리온이 소액주주 수가 22만 명입니다. 예, 비율 자체는 62%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만 명입니다. 와, 어마어마 많죠. 비율은 45.9%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5만 명입니다. 5만 1000명. 비율은 45%.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많은 것 같죠? 20만 명? 15만 명? 예, 제약도 5만 명이나 되나? 예. 이게 이제 많은지 적은지는 다른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12만 명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주주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 예. 주주수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궤적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주수가 작은 종목들은 특정 세력이 바닥에서 흔들어 제끼고 횡보시키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매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매집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시젠이나 알토젠은 이거는 사실 완벽하게 밑에서 누군가 매집해서 잡아 끌어올리는 패턴이거든요. 예. 주주수가 작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제넥신도 주주수가 상대적으로 아까 뭐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나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종목 대비해서는 월등히 작죠. 삼바나 이런 것보다 28,000명. 그러니까 주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넥신도. 예. 이게 보유 주수, 이 소액 주주들이 28,000명이 70%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게 많고 적음이. 삼바처럼 이제 완전히 적어버리면 예, 누군가 약간 좀 인위성을 가미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있을 것 같은데 거대 자금이.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게 많다고 컨트롤을 못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2만 명, 예, 56% 비중. 그리고 신풍제약 17,000명, 굉장히 작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 이 시젠, 예, 시젠 알테오젠, 예, 10,000명대, 그리고 신풍제약 10,000명대, 그리고 제넥신 2만 명대.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수가 작을수록 예, 시총도 이제 작았을 테지만 그만큼 매집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만큼 주가를 띄우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예,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트론 그룹은 상대적으로 주주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 소액 주주들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종목은 이 주주들이 단결을 하지 않거나 뭉치지 않으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부류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셀트론이 22만 명, 셀트론 헬스케어가 15만 명. 비슷한 시총을 이제 갖고 있는 뭐 알테오젠 시젠이나 뭐 제넥신이나 뭐 이런 기업 대비해서 주주수가 많잖아요. 셀트론 제약도 보시면 그렇죠. 5만 명이니까 아까 만 명대, 뭐 제넥신이 이제 좀 많으니까 2만 명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동안 이제 그 많은 악성 루머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 거죠. 주주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외국계 뭐 애널리스트, 뭐 검은 머리 외국 애널리스트 뭐 이상한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흔들려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세력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은 성장이 뚜렷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이번 2020년에는 정말 빅파마로 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자 혹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물량을 낮은 가격에서 확보를 하고자 청산을 시키기 위한 확보를 하고자 예, 이 수많은 개인 주주들을 흔드는 거죠. 어차피 이제 뭐 기관이나 이제 외국계 이제 기관 출신 투자자들이 이제 흔들어 제끼를 요량은 없으니까 이런 개인 소액 주주들 수가 많은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흔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죠. 개인들이 뭉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굉장한 큰 호재가 나타났을 때, 이 많은 소액 주주가 있다는 거는 이 종목은 정말 급등주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시총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 상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되거든요. 삼성 SDI가, 카카오가, 네이버가, LG화학이 상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달에 상한가 내지는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을 냈었죠. 예. 그리고 2017년도에 어땠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보였었죠. 예. 그러니까 대형주이면서도 이 많은 수의 조액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것도 흩어지면 굉장히 흔들리면서 주가를 폭락시킬 수도 있지만 위로 올려치는 것도 개인들이잖아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투심은 불이 붙듯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LG화학이나 SDI는 그러지 못해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럴 수 있는 내재적인 잠재성 있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종목이라 보면 됩니다. 뭉치려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환호하고 빅팜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와주고 실적이 고성장을 계속 유지해주고 해야겠죠. 그래야 이 많은 주주들이 모두 공감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결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오늘 기사 하나 괜찮은 거 나와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이제 브레이크 없는 질주, 글로벌 빅파마 꿈 성큼 이런 기사인데요. 첫 대형 M&A 다케다 제약의 아태 지역 사업권을 인수한 부분 다들 기억하시죠? 고부가 가치 케미컬 제품군 확보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임상 및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도 순항 중이다. 셀트론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종합제약 바이오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끊임없이 R&D에 투자하고 대형 인수합병을 단행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 요건이 굉장히 좀 컸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 정도밖에 파급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에 인수한 제품군에 셀트론이 그동안 생산하지 않은 만성질환,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케다 제약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인 네시나와 액토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등이다. 네시나와 이달비는 각각 2026년, 2027년에 특허가 종료된다. 셀트론은 합성 의약품 생산 노하우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셀트론 3년간 다케다 제약의 현지 공장 시설을 이용한 뒤 이후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노하우까지 얻는 거거든요. 예.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품군 인수는 외국계 제약사에 의존하던 당뇨 고혈압 필수 치료제를 국산화해서 초고령 사회에서의 국민 보건 및 건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셀트리온이 글로벌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로 올라서는 성장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바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제품들을 국산화하고 이런 생산 노하우를 이제 습득해가지고 또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 쪽으로 또 케미칼을 또 계량 신약이라든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올려줄지 가늠할 수 없는 램시마 SC 그리고 빅팜으로 올라설 수 있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신약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요거 임상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램시마 SC는 이제 유럽에서 허가 떨어졌습니다. 판매 허가가 이제 유럽을 정복하고 미국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미국을 이제 딱 바라다 보게 되겠죠. 본진이 원래 미국인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나온 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염증성 장질환 중 난치병인 크론병을 적응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론병부터 바로 임상 3상 진행이에요. 내년 임상을 마치고 2022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북미 염증성 장질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고농축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에 EMA 유럽에 이제 품목허가 신청해서 내년 초 1년 정도 걸리니까 허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 규모가 큰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올해와 내년 이렇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셀트리온이 탄생하고 나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분석했던 종목 중에서 체크를 안 해드린 종목이 있더라고요. HLB하고 SCM 생명과학. 하여튼 제가 착각했습니다. HLB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HLB가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렸어요. 제가 분석해 드렸을 때가 그래도 저점대를 형성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눌리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악재 나온 건 없고요. 변화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생각해 본다면 왜 여기 이렇게 좀 밀려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런 물량을 좀 소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의 가격대는 부담이 없거든요. 이평선 밀집되어 있고 중장기 이평선 부근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의 어떤 구간은 그냥 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안에서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무난하게 그냥 항암제에 대한 어떤 국내 기업을 찾는다면 매드팩토, HLB 괜찮지 않을까? 제넥신도 그렇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해드렸을 때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이 뭐 괜찮다 생각하는 게 저는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상장했을 때 당시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저번에도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린 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밸류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스마트 리포트 스마트 리포트 이제 SCM 생명과학을 짚어본 부분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같은 사업군 가진 그런 기업 대비해서 사실 좀 밸류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그리고 빠졌을 때 여기까지 뭐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에 돌파 못하고 두 번에 이제 시장이 강할 때는 이거 세 번까지 안 가고 두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슷하게 이제 매드팩터도 이제 그렇죠. 매드팩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한번 눌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쭉 밀어봤죠. 근데 두 번째 돌파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가버리죠. 시장이 강하면 보통 이제 세 번까지 안 가고 두 번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드팩터가 이제 흐름은 정말 제2의 알테오젠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래서 매드팩도 당연히 저도 들고 있죠. 홀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뭐 다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고 분석한 것보다는 시장이 좋은 거죠. 바이오 업종이 좋은 거죠. 다른 종목들도 다 잘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짚은 것 중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드릴게요. 이제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체크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냥 좀 짚어볼 종목이 LG화학인 것 같아요. 와, 이 LG화학이 드디어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본격적인 실적 드라이브가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공장 상용화가 이제 시작되면서 폭발적인 생산량을 보이게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LG화학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적에서 여실히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게 화학 업종하고 같이 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좀 돼 있거든요. 글로벌 이제 동류 기업 대비해서 LG화학이 좀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흐름이고 역시나 이제 언택트, 전기차,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 섹터 3 업종이다는 거는 뭐 확실하고요. 그 주도주는 멈추지 않는다. 예. 그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차화정 섹터 그때 당시 7공주 차화정 섹터하고 흡사하다는 제 분석을 이제 해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올해 전지 쪽에서만 매출이 13조 원. 와우, 한 자리 중반 수익성을 예상한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전기차 이제 점유율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유럽 쪽에서 강한 어떤 배터리사가 우리나라 이제 LG 화학하고 또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배터리도 이제 수율이 중요합니다. CMO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이제 수율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수율이 지금 예상보다 빨리 올라오면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내부적인 어떤 목표를 만족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진영에 이제 LG화학이 들어가면서 향후 또 추가 공급적인 어떤 증가도 좀 예상돼요. 테슬라의 주요 제품 생산량 증가에 맞춰서 LG화학의 추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전기차 수요 성장성이 가장 높은 유럽 내 출하 기준 점유율 1위 유지에 기인한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헤게모니를 전 세계적으로 LG화학이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좀 분사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게 확실히 재평가받고 더 높은 밸류를 받을 텐데 뭐 그렇게 안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LG화학이 주도주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 포인트여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이번 한 주가 최근 들어서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셀트론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 툭 밑으로 밀려버리면서 정말 많은 언론, 매체, 뭐 증권 전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매도 사인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는 팔고 선수는 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예, 그런 어떤 외부의 소음들이 좀 많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버티신 분들, 예, 굳건하게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 나중에 선수라 불리게 되실 거고 큰 부를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불금입니다.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드십시오. 예, 뭐 매실주나 이런 것도 한 잔씩 드시면서 좋은 시간 불금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주말에 제가 뭐 기획한 것도 있으니까요. 예, 약간 좀 교육 강의 같은 어떤 내용으로 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거 영상 드리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과거 영상 꼭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